저는 지금 현재 바커 케미컬 코리아라는 회사에 매니저로다가 이제 14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TSM하고 안전문화,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 이쪽에 올해 강의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가 한국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한 30년 정도를 외국인 회사에서만 근무를 했어요. 이제 외국인 회사하고 한국 회사하고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안전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해도 위에 사람도 말 안 듣고 밑에도 말 안 듣고. 우리나라는 안전을 우리 안전 관리자가 하려 해요. 글로벌 애들은 안전을 사업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서장들이 많이 해요.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죠. 그분들이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관리자들이 안전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빨리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독일 회사고요. 독일 미넨에 이제 본사가 있고요. 비즈니스는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98년도까지는 한국인 회사였어요. 그래서 99년도에 미국 회사로 바뀌었다가 2009년부터는 독일 회사로 또 M&A 돼가지고 바뀌어서, 저는 태영화학은 근무 안 했고요. 저는 원래 에어포스트에서 한 17년, 18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인수하면서 전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그 성과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참 잘못된 건데, 지금 고용노동부도 좀 바꿔야 돼요. 안전공단도 바꿔야 되고. 우리는 뭘 바꾸냐 하려면은 맨날 사망사고 줄이자. 막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산재가 1년에 우리가 한 10만 5천 건, 한 11만 건 가까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산재 예방을 없애면은 위로 올라가지가 않는데, 우리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막 지도점검에 쫓기고, 이 관에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이러면서 가태로 막 물리고 이런 게 지금 가능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회사를 20년 동안 무죄를 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주 작은 거, 안전 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목숨을 매요. 위험이 있으나, 아차 사고죠. 아차 사고나 안전 관찰에 목숨을 매고, 회사의 안전 보건 시스템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사고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인리의 법칙처럼 그렇게 밑에서 우리가 중대재해를 막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밑에 거, 가장 잘못된 거, 규정 안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사고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중대재해의 목적이 사망사고 줄이기 이렇게 해서 좀 제목이 안 좋긴 한데, 아무튼 저희 사업장은 여기까지는 무죄 20년을 했다는 거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제가 지금 울산의 연합회를 맡고 있는데, 저희는 울산에 석유학 단지하고 여천하고 온산 3개가 있는데요. 여기 162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2013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6년도에 민간단체에 등록을 하고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내역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장사하는 건 한계가 없어요. 봉사활동인데, 2013년도부터 특별안전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들어서 또 배급을 했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TSM, M등급들,
P등급 올려주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시청하고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 50인 이하죠. 여기에 가보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거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쭉 해주고 있어요. 작년에는 JSA 이점수 평가를 표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뭐 수십 개 만들어서 각 사업장에 배포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대처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업장 거를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원래 우리나라는 뭐 중처법이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김용준 청년이 사망한 것 때문에 그때 뭐 죽음의 외주라 해가지고 KBS나 MBC 공영방송에서 많이 좀 떠들었죠. 그때 이게 이제 언급이 됐고요.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완벽하게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 해에 2021년도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가 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 이제 50인 이상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법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도 이제 뭐 검찰청이나 노동지청이나 뭐 법원에서 중대재해 사고 난 것들 뭐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얼마 전까지 한 120건, 130건 정도가 중대재해가 발생됐어요. 그 중에서 아마 기소, 불기소된 건 2건, 나머지 한 20건 정도는 아마 고용청에서 검찰로 넘긴 걸로 돼 있고, 아직도 한 100건 정도는 노동지청에서 아직도 어떻게 할 건가를 아마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처음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위반하지 않으면은 충실하게 하면은 처벌이 없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도 중대재해가 안 나도 처벌이 없고요. 우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완벽하게 하면은 또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걸 택하거냐, 중대재해가 안 나게 할 거냐, 또 났을 때 최소화를 할 거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용어 설명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이런 문구가 4개가 있는데 밑에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요 중간에 산업이 들어간 것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언급이 되는 오늘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고요. 중대산업사고는 PSM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거죠. 사업주하고 CSO하고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노동지청에서는 거의 다 사업주를 지금 다 대상으로다가 경영 책임자를 사업주를 보고 지금 어떤 조서를 꾸미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CSO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서 어떻게 이제 바뀔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세모로다가 여러분들 CSO한테 넘긴다는 거는 이 법규를 교묘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꼼수예요. 그러니까 안전에서는 꼼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그 꼼수를 없애려면은 경영 책임자는 무조건 사업주다라는 걸 우리가 하고요. 종사자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중처법을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외에 잘 만들었냐, 제가 아까 잘 만들었다 했는데, 첫 번째 한 거는, 하나는 리더십 부분을 잘 챙겼어요. 경영 책임자한테 리더십 부분을 다 몰아놨어요. 두 번째 자신 있게 종사자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리 사업주가 리더십이 좋고 안전 철학이 뛰어나도 근로자나 옆에 있는 용역업체들이 안 따라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종사자로 해가지고 법에서 잘 다뤄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의미를 알면은 중소법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차별 규정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 알 거니까. 이 법의 이제 특성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법은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우리하고는,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일단은 경영 책임자하고 사업주한테 처벌이나 이런 책임을 묻는 의무사항하고 처벌이 경영 책임자하고 사업주한테만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같이 이제 일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이지, 모든 책임이나 의무사항은 경영 책임자하고 사업주한테 있어요. 사고 나도 이분들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안전보고 하고 의무하면은 처벌이 면책되거나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양별규정하고 손해배상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 만약에 중처법으로다가 하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은 옛날에 뭐 5억, 10억 주고 하겠죠. 지금 그거 아주 안 돼요. 왜냐? 이제 5배 정도를 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놨어요. 5배 정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떤 배상 받을 거에 5배 정도. 이게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양별 규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외에 법인한테도 50억까지 이제 과태료를 물도록 만들어 놓은 게 양별 규정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건설 쪽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발주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발주자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판단하기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건설을 왜 주셨는데 우리는 발주자가 아닐까? 아니면 도급업자일까를 진짜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PSM을 하고 있거나 ISO나 MS를 하고 계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한 8, 90%는 껍데기는 이렇게 큰 구조는 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건 나중에 교재로다가 보시고요. 지금 노동청에서 시행령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손을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죠. 충실히 해라, 고려해라, 필요하면 해라,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거고, 하나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법규, 법령 평가를 점검을 6개월마다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법규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법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4조 5조, 시행령 4조 5조. 뭐 요 정도만 해도 거의 다 우리가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산업안전보건,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게 아까 이거를 확보 의무를 다 하면은 처벌이 없다 했어요. 이게 뭐냐? 네 가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시 여기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 다음에 노동부나 소방청이나 시청에서 점검 나와서 지적된 것들 개선하는 거. 이거 뭐 다 3번하고 2번은 다 하고 계시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마지막에 4번. 요거는 이제 법규하고 사고 사례, 아니죠. 교육. 이 부분을
해놨는데 결국은 이 사조에서는 또 시행령으로다가 또 밀어놨습니다. 우리가 법규를 볼 때 사조하고 5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사조하고 5조를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거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행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 9가지가 쭉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우리 회사 위주로다가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답일 수도 있고 제가 정답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모든 게 다 매뉴얼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도 뭐 헌법이 있고 뭐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다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회사 안전 철학이 있고 또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이 한 120개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장장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뉴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도 다 매뉴얼로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걸 보면요. 우리는 경영 방침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나는 독일 회사니까 독일에서 독일 CEO가 보내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든 저희 전 세계, 우리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되는 아주 한 30년, 40년 넘은 그런 경영 방침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장에 이제 경영 방침이 있는데 이거는 2001년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하고 공장장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해서 경영 방침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더라도 경영자가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거랑 근로자들이랑 같이 만드는 게 나중에 활용도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더라도 근로자들하고 같이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근로자들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나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목표는 우리 그룹에서 매년 1월 초가 되면은 나눠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각 공장마다 세부 계획을 또 세워서 우리 대표이사한테 보고도 하고 분기별로 이행 내역을 우리는 이제 공장장이 직접 부서장들하고 다 모아요. 분기별로 이행 내역을 공장장이 직접 모니터링해서 사업주한테 직보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장장도 연간 평가를 이런 거 가지고 받아요. 우리 사업주한테, 대표이사한테 이런 거 가지고 복합평가를 받게 됩니다. 안 했으면은 복합평가를 적게 받아서 월급도 적게 오르고, 승진도 적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요거 샘플은 제가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룹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내려와서 대표이사부터 쭈루룩 해가지고 이게 원래가 사인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1월 달에 사인을 다시 한번 더 했어요. 아직도 이제 빈 데가 있는데 여기는 나머지 우리 직원들 다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한다는 거는 다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요거는 저희들이 워크숍에서 21년 전에 워크숍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미래, 우리의 목표, 리더의 책임, 직원의 책임, 통합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잘할 건지를 근로자들끼리 안을 내고 리더들도 모여서 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안건을 가지고 통합을 한 게 우리 공장의 최우선 운영 경영 방침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가면은 이런 게 말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말 붙여놨어요. 옛날부터 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이제 다니면서 식당이나 어떤 복도 같은데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놓고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우리 회사의 특징이 용서가 없어요. 우리는 안전 규정을 안 지키면은
결국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안 해요. 실수를 상관없어요. 사고 낼 수도 있고. 근데 안전 규정도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오케이. 근데 알고도 못 지키는 거는 내가 이 회사를 떠나겠다는 다짐이 없으면은 어떠한 뭐 처벌이라든지 불이익을 받아요. 난 그래도 불이익을 받겠다. 뭐 월급 조금 오르고 뭐 승진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영원히 뭐 월급 뭐 마이너스 갈 수도 있고. 옛날에 이제 미국에 여기 있을 때는 마이너스도 했어요. 월급 아깝다 해서 마이너스도 했는데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도 간 적이 있어요. 사고방식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한 20년 전에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영화학을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하고서 제가 맨 처음에 내려와서 세팅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복합평가, 그 다음에 준수 서약서. 여기서 보면은 사고 나면은 은폐하면은 처벌하겠다. 은폐하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사고 구분이 되게 세밀해요. 외국인 회사니까 데일밴드만 바를 정도만 사고 나도 독일이나 미국에 보고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말을 해요. 옛날에 공장장이나 뭐 부서장들이 이런 것도 보고해야 돼? 뭐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거 해? 다른 나라도 이런 거 보고하나? 이런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우리 규정에 보면은 모든 사고는 보고하라. 결정은 헷갈리면은 안전부서에서 해줄 거다. 그러니까 보고를 은폐하지 마라. 어떠한 사고들에도. 내가 어디 가다가 데일밴드 발로 이렇게 끊겼어도 보고해라. 안전부서에서 판단을 해주겠다. 라는 게 우리 회사 규정에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지금까지 늘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합평가도 이게 이제 오면은 참 말을 안 들어요. 내려오니까 저는 외국인 회사에 그때 한 7, 8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드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안전 안 하면은 전부 다 복합평가를 반영해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하겠다. 물론 풀테지는 뭐 매년 좀 틀리게 했지만은 옛날에는 엄청 크게 했어요. 지금은 한 5%까지 줄여놨어요. 이게 안전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표죠. 아까는 정책이고요. 목표는 세부적으로 세워야 돼요. 저희 회사는 한 10개 정도로 큰 분류가 있어요. 그룹 목표, 사고 목표, 검사, 감사, 평가, 일반 안전, 프로세스, 이거 PSM이죠. 환경, 건강, 보안, RC, 소방. 10개의 카테고리 안에 또 각각의 뭐 10개, 20개씩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장장이 직접, 물론 이제 목표 세울 때는 부서장들한테 받고, 안전부서에서 받고 해서, 이제 우리 비서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서 합격을 한 다음에 매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목표보다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은 그거를 좀 스마트하게 해서 챙기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그룹에서 온 겁니다. 이 안에 보면은 또 세부적으로 쫙 나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만인율로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 애들도 만인율로 해요. 만인율로 하는데 지금 우리하고 영국하고 차이가 14배 차이입니다. 영국은 0.03이고요. 우리는 0.41인가 0.43인가. 그렇죠. 아직도 영국하고 14배의 만인율 차이가 납니다. 근데 불행할 거 없어요. 우리 금방 따라갈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자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장이 직접 모니터를 합니다. 영어과 한글로 해서 직접 이거는 이제 뭐 안전부서에다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공장장도 사장 대표이사도 자기네가 할 걸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야 바쁘니까 이거 좀 해줄래? 이러면 리더십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이거 당신 업무예요. 직접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바뀌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뀌면. 안 바뀌면은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지 아는데, 바뀌면은 이거 좀 누가 해주면 안 되나? 그럼 월급 받을 필요 없죠. 자기도 자기 업무 해러 왔고, 나도 해러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좀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두 번째, 아까는 1번의 목표는 리더십 부분이에요. 그 리더십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주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 점검이나 평가를 해주고 가면은 사업주나 공장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해. 우리 문제 없도록 해. 저기 가서 벤치마킹 하고 와.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숙제를 하나 물어봤는데 저는 답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직접 하라고. 사장님이 바뀌어라. 왜 사람을 죽게 만드냐. 내일 모레 죽으면 책임질 거냐. 너 나가. 아씨, 나가겠습니다. 저는 나갈 거예요. 그런 회사는 있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번만 튕기면은 문화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안전 관리자 등이 3명 이상이고 아마 여러분들 뭐 화학 업종은 50인 이상이면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런 회사이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을 얘기하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똑같은 회사의 우리 사장님의 회사들 인원수를 합한 거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사업장과 제조업 비슷하죠. 그 다음에 건설 쪽에는 시공능력 200 이내의 사업장만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 사업장은 전국에 해도 한 38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대상은 아닌데 우리는 원래부터 한 10년 전부터 서울에 대표이사 쪽에 안전보건 조직이 2명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거를 하진 않지만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관련된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에 본사가 많죠. 사장님 밑에 만약에 안전환경보건 쪽에 2명이 있다. 그러면 또 법규 위반이 돼요. 중대재해처벌법 쪽에서는 전담 조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안전보건만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만약에 안전보건 환경이 3명이다. 그러면 안전보건 조직을 여기 밑에다가 넣어서 2명으로 빼놓는 게 나중에 서로 뭐 노동청하고 사고 났을 때 싸우지 않고 조직들을 딱 만들어 놓으면 심플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은 본사에 둬라. 이건 뭐 법에는 없는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대신해서 총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에 두는 것이 맞다는 것이 좀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이 조금 다른 업무도 해도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전담이라고 되어 있죠. 안전보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화공도 있고 건설도 있고 법규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통솔을 해서 해도 문제는 없어요. 단지 그게 안전이어야 돼요. 안전보건이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필요하냐? 필요 없고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전담 조직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설 쪽에 202에 벗어나 있더라도 500명 이상이면은 전체 합해서 전담 조직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